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안에서 가장 외로웠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가족. 우리는 이 단어를 얼마나 쉽게 말할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족은 따뜻한 품이 아니라 견뎌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979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23세 새색시였고 남편은 26이었죠. 혼례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야. 내가 잘하면 말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잘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요.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둘, 2층에는 저희 부부가 방 하나를 썼죠. 결혼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아직 어둑어둑한 부엌에 불을 켜면 어제 저녁 설거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게 시댁의 규칙이었거든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그제야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일 늦게 일어나셨죠. 순이야, 밥이 좀 되게 됐네? 우리 아들이 된 밥은 못 먹는데. 처음엔 죄송했어요. 다음 날엔 더 일찍 일어나서 물 조절도 신경 썼죠. 그런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질척해? 아들이 진지 드실 때 물밥처럼 해놓으면 어떡해?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뭘 해도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들 했으니까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첫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셨죠. 우리 집안은 3대 독자야. 아들 낳아야 한다? 10달 내내 아들 낳는 비법이라며 미역국도 못 먹게 하시고 해산물도 가려서 먹였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딸이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기 한번 안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나가셨죠. 남편도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괜찮다고요?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은 괜찮지 않은 건가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내 딸을 보면서 미안해. 엄마가 딸로 낳아서 미안해. 그렇게 사과했던 것 같아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는커녕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순이야, 저녁은 뭐 할 거야? 니네 시아버지 입맛에 맞는 걸로 해야 할 텐데. 순이 나레이션. 산후 2주차였어요. 몸은 회복도 안 됐고 밤마다 아기 울음에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저는 일어났어요. 부엌에 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며느리가 게으르다, 애를 핑계댄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느낌. 저는 그저 이 집안을 돌리는 도구였던 거죠. 3년 뒤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일 거라는 기대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시어머니는 임신 내내 저를 감시하셨어요. 순이야, 너 또 김치 먹었어? 딸 또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어요. 뭘 먹어도 어떻게 누워도 뭘 입어도 다 아들 낳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또다시 딸을 낳았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병원에도 안 오셨어요. 남편 혼자 왔는데 그 표정이란 또 딸이야.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나갔어요. 그날 저는 무너졌어요. 둘째 딸을 안고 첫째 딸이 궁금해서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쌀쌀맞게 둘 다 딸이면 이제 어쩌려고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 되는 거 아냐?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났어요. 저는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님, 저도 딸인데요. 딸이 뭐가 잘못됐나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야, 순이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저를 나무랐어요.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두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딸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딸들은 초등학생이 됐고 저는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었어요. 순이야, 애들 공부는 시키고 있어? 딸들이라도 공부는 잘해야지. 순이야, 너 또 살쪘네? 며느리가 살찌면 집안 복이 달아난다니까. 순이야,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매일매일 잔소리, 간섭, 통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점심에 뭘 먹을지, 저녁에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어느 날 저녁 딸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이야, 너 나이가 이제 40인데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야? 어머님, 저 딸들이 아직 어린데요. 딸들 말고 아들이 장가가서 손주 낳아야 내가 진짜 할머니 되는 거지. 너희 딸들은 남의 집 자식이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제가 낳은 딸들이 남의 집 자식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이 집의 누구인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대 초반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죠. 순이야, 어머니 간병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저요? 요양보호사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형님들도 다 동의했어. 형님들, 시댁 아들들 말이죠.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며느리인 저보고 간병하라고 했어요. 저도 몸이 성한 게 아니었어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20년 넘게 가사노동하며 망가진 몸이었는데 그래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죠. 순이야, 물이 미지근해. 순이야, 이불이 불편해. 그렇게 5년을 간병했어요. 제 삶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그냥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았을 텐데. 순이야, 수고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2015년 제 첫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좋은 사람이었고 딸도 행복해했죠. 그리고 2년 뒤 저도 시어머니가 됐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죠. 민지야, 우리 집은 편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내가 할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뭐 특별한 거야? 너도 이 집의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컥했어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제 며느리에게는 절대 제가 당한 것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80대가 된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순이야, 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너한테 시집살이 견디는 법만 가르쳤구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만 말했지. 너도 존중받아야 되라고는 한 번도 말 안 해줬네. 어머니도 우셨어요. 저도 울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도 할머니 세대도 다 똑같이 살아왔구나.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살자. 내 방식대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따로 살아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 나이 70이 다 돼서 무슨 이혼 타령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저를 무시하든, 딸들을 함부로 대하든,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는 가운데서 힘들었어. 힘들었으면 용기를 냈어야죠. 저를 지켜줬어야죠. 그런데 당신은 안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딸들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으로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70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채근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1년 뒤 남편이 찾아왔어요. 순이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어떤 게 잘못이었는데요? 그게 내가 너한테 소홀했지. 소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집안을 굴러가게 하는 부속품으로 봤죠.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꿈이 있고,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모르셨잖아요. 저는 용서했어요. 당신도 시어머니도.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이제 저는 나로 살고 싶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아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침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일어나요.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엔 딸들이 가끔 찾아와요. 손주들도 보고요. 사람들은 물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외로워요. 오히려 40년 동안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지금은 제가 저를 아껴주니까요. 순이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